자, 이번 주 주간 피트니스 솔루션은 그 케이스를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케이스는 어떤 거냐면, 발목 염좌 후에 관리가 전혀 되지 않아서 오랜 시간 운동을 해도 통증이 있었던 케이스예요. 무릎이랑 허리에.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면, 그 첫날 평가를 했던 거거든요. 이렇게 오버헤드 스쿼트를 했는데, 뒤꿈치를 올리고 하니까 스쿼트가 됐고, 발목 가동만 평가를 하니까 왼쪽은 잘 되는데, 오른쪽이 안 되고, 싱글렉 스쿼트를 했더니 오른쪽이 확실히 무너지고, 보행할 때도 오른쪽에 정렬이 훼손되어 있고, 러닝할 때도 훼손되어 있고, 근력 검사를 했을 때도 오른쪽 웨이트 베어링 상태에서 전부 다 약하게 나오고, 설명하는 거예요. 발목 때문에 근력 검사 약하게 나오는 것 같다. 발목 배축 끌고 검사했을 때 확실하게 제한되고, 중지했더니 조금 더 나은 감이 있고, 이제 이거는 이제 중재 가동성 회복하는 프로그램들 하는 거고, 안정성 만드는 프로그램들 하는 거고. 이 누가 카메라를 켜긴 켰는데 요즘에 AI가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게 있나 봐요. 이렇게 운동하고 나서 이렇게 족부합이 족부합이 좋아지고. 이게 누구신지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은 이게 캠을 이제 뭐 제가 이제 1년은 안 됐지만 5월이면 1년 되거든요. 주간 피트니스 솔루션 한 지가. 근데 이제 캠을 이제 안 켜시는 건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캐릭터가 나오는 건 처음 봐가지고 굉장히 뭐야 귀엽네요. 캐릭터라도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분 케이스가 러닝이나 걷기를 하시면 오래 걷거나 뛰면은 아픈 거예요. 바로 아픈 게 아니라 오래 걷거나 뛰면은 무릎이나 이제 허리가 아파서 이제 센터에 오신 건데 보시다시피 문제의 주요 원인이 10년 전에 발목을 다쳤던 게 관리가 안 돼서 발목이 굳어졌고, 그로 인한 관절이 쓰이는 메커니즘이 바뀌고, 부하에 대한 부담이 증가되게 되면서 계속 불편했던 것 같다라고 하는 이제 그 영상의 내용이었죠. 그때 이제 제가 어떤 평가를 했고, 그러한 가설을 세우는 데 있어서 왜 그러한 가설을 세울 수 있었는지를 영상으로 보여드리고자 만든 거였습니다. 조회수가 아주 많이 안 나왔지만은 일단 그런 내용이에요. 자, 저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발목을 10년 전에 다쳤는데 굉장히 크게 다쳤대요. 그 병원에서 이야기를 듣고로는 그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인대가 파열된 수준이 굉장히 심했고 끊어졌는지 그건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근데 그렇게 일단 이야기를 하셨고 거기에 대한 부분이 저런 상태와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제가 병태 해부 생리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해부학적으로 어떤 이유가 있냐. 발목 가동 범위가 제한될 수 있는 어떤 이유가 있냐면은 발목을 흔히 다치게 되는 그 모습이 저축 굴곡과 내번이 결합된 모습으로 보통 다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흔히 다치는 인대가 이 정거비 인대라고 하는 게 흔히 다치게 됩니다. 정거비 인대는 지금 보시게 되면 엔테리어 탈로 피불라 리가먼트라고 하는 요 인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발목을 삐는 수준에 따라서 다치게 된 인대가 더 많이 다치게 될 거고, 이 옆에 있는 다른 인대들도 다치게 될 거고, 정도가 더 심하다라고 한다면은 이 경골과 비골 사이에 있는 인대까지도 다친다고 해요. 근데 여기까지 다치면은 조금 힘들어지는 게 회복이 되게 늦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정거빈대를 다쳤을 때는 체중 지지할 때 별로 안 아픕니다. 그래서 운동을 할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한 회복을 자극할 수 있는 움직임을 많이 줄 수가 있는데, 전 경거인대라고 하는 경골과 비골 사이에 있는 인대까지 다치게 되면, 체중 지지 패턴은 거의 다 배축 굴곡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때 통증이 생겨버려요. 정경거인대가 다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손상의 정도가 심하면 정경거인대까지 다치게 되고 회복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체중 지지 자체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체중 지지를 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자, 이 거태관절이라고 하는 거는 이 거골과 태는 이제 하태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데 대퇴, 하태 이렇게 얘기하는데 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리를 이야기하는 한자어예요. 근데 이제 거태관절은 이 거골과 다리를 연결지어주는 그 관절을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발목 관절이라고 하는 게 거태관절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거태관절에서 이 정겁인대라고 하는 것이 저굴 상태, 저축 굴곡 상태에서 내번을 할 때 제동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이러한 상태에서 다치다 보니까 그때 큰 역할을 하는 인대가 다칠 가능성이 당연히 높겠죠. 그리고 그때 같은 경우에는 배측 굴곡과 저축 굴곡 사이에 안정성의 차이가 나는 건 뭐냐면 형태적인 안정성의 차이가 나요. 배축 굴곡을 하게 되면 이 거굴과 발목, 하태에 대한 관절의 맞물림이 훨씬 많은데 저축 굴곡을 하게 되면 그 정도가 적기 때문에 훨씬 더 불안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직에 대한 안정성의 의존도가 높아지는데 그때 핵심 역할을 하는 게 정겁인대고 우리가 흔히 다치는 기전이 저축 굴곡의 네 번이다 보니까 정겁인대가 흔히 다치게 됩니다. 자, 이 보시게 되면 이 거골에 대한 사진이에요. 거골. 거골의 전방 부분과 후방 부분에 대한 사진인데 후방 부분과 전방 부분에 닿는 면적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거골이 일정한 모양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전방 부분은 조금 더 넓고 후방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전방에 비해서 더 너비가 적어요. 배측 굴곡을 하게 되면 전방이 더 넓기 때문에 안정성이 맞물림이 더 넓잖아요. 그래서 안정성이 올라가게 되고 저축 굴곡을 하게 되면 이 후방 부분이 맞물리게 되는데 이렇게 후방 부분이 맞물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뼈끼리 닿는 면적이 작기 때문에 좌우에 대한 안정성이 당연히 떨어지겠죠. 배축 굴곡을 했을 때보다 배축 굴곡을 하게 되면 더 많은 면적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리한 상황에 외력이 가해지게 되면 그걸 지켜주고 있는 인대 손상이 심하게 되는 거고 그때 다치는 인대가 정겁 인대인 거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발목 염좌에서는 정겁 인대 손상이 거의 대부분 동반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부학적인 위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진이고요. 배측 굴곡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앞쪽에 대한 맞물림이 많아지게 되고 저축 굴곡을 하게 되면 이 후방에 대한 맞물림이 많아지게 되는데 이 물리는 면적에 대한 차이가 거골의 형태적인 부분 때문에 차이가 나고 그로 인해 안정성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여기 조금 더 보기 편한 사진으로 키네지올로지 사진을 보게 되면 전방에 있는 거골의 면적이 훨씬 넓죠. 후방에 대한 면적보다 여기 경골과 비골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발목 관절과 이렇게 위에 있는 부분은 잘려지게 있는 거고 실제 모습은 이렇게 돼 있죠. 이 거골 위를 덮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배축 굴곡 했을 때 안정성이 훨씬 높다. 그래서 우리가 배축 굴곡 했을 때가 훨씬 체중 부담을 지게 되는 상황에서 많은 무게를 들 때도 배축 굴곡 했을 때 훨씬 안정성이 높죠. 저축 굴곡 했을 때보다. 자, 이분이 오기 전에 저는 이제 그 회원님이 오시기 전에 항상 오고 나서 상담을 하는 게 아니라 오기 전에 인터뷰 내용을 보내드리고 미리 받아요. 근데 이분이 보내주셨던 내용이 뭐냐면은 10년 전에 계단에서 내려오다가 잘못 헛디뎌서 부상을 당했대요. 10년 전에. 그때 인대 파열의 진단을 받았대요. 근데 심하게 다쳤다고 했는데 그게 실제로 뭐 어떻게 됐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회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되게 흔합니다. 왜냐면은 우리들이 생각했을 때는
자기가 다쳤는데 어떻게 다쳤는지를 파악을 안 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회원분들은 그런 걸 생각하기에 경향도 없고, 몸이 아파 죽겠고, 이러한 지식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가 굉장히 허다할 수밖에 없고요. 어떻게 다쳤는지 모르는 경우가. 그리고 설명해도 어렵기 때문에 또 시간도 없으시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많이 설명해주지 않으시죠. 자, 그래서 이분이 지금 현재 불편한 건 뭐냐면은 발목이나 무릎, 어깨가 아파요. 그리고 통증이 시작한 시점 같은 경우에는 발목을 크게 삔 다음부터 한마디로 10년 전부터 아프신 거예요. 그리고 통증이 유발되는 동작 같은 경우에는 오래 걷거나 뛰거나 PT를 받아서 운동을 열심히 하고 싶고 살도 빼고 싶은데 운동을 하면 할수록 아프다. 라고 하는 게 이분의 주된 호소 내용이었고, 그리고 가장 불편한 점 같은 경우에는 달릴 때 느낌적으로 발이 빠지는 느낌이 난대요. 발이 빠지는 느낌. 그리고 무릎도 아프고, 그리고 이후에 병원에 갔더니 무슨 무릎 증후군이더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러닝하는 사람들한테 많은 문제다. 근데 보통 이런 문제라고 한다면은 세계대퇴 통증 증후군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 세계대퇴 통증 증후군은 무릎 앞쪽에 생기는 그 통증인데 원인이 워낙 많다 보니까 증후군으로 보통 이야기를 하죠. 자, 그리고 이분이 요가나 수영 PT를 했는데 PT 받고 나면은 오히려 허리나 몸이 아픈 경우가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근래 6개월 전부터는 아예 운동을 안 했대요. 아파서. 자, 그래서 이제 이분의 평가를 해봤는데 여러 가지 지표에서 불편함이 보였어요. 걸을 때도, 뛸 때도, 아까 보셨던 영상처럼 발목에서 걸을 때, 뛸 가동성 때 한번 볼게요. 하나도 안 잠깐, 여기 올렸죠, 여기. 나. 아이고, 많이 걷거나 뛸 때 아프다고 했는데 보시면 발에서 무게 많이 중심 돌아가서 앞으로 착지하는 모습이 보이죠? 발도 자꾸 바깥쪽으로 빠지네. 네, 맞아요. 바깥쪽으로 빠지는 그런 느낌이 맞으시고, 일단은 무릎이나 발목이나 불편할 만한 메커니즘을 갖고 있으세요. 부하가 그쪽으로 쏠린다라는 게 볼 수 있어요. 발목의 내층이나 무릎의 비틀림이 그냥 바로 보이잖아요. 무릎이 비틀렸다라고 하는 거는 고관절은 당연할 거고 골반도 당연하겠죠. 어디서 통증이 나타나도 이상할 게 아닌 상황인데 일단은 이분의 불편함이 오래 걷거나 뛰면 아픈 건데 그러한 동작을 하고 있어요. 그쵸? 그러면 저희들이 할 일은 그러한 모습을 이상적으로 바꿔주는 거겠죠. 자, 발목 염좌후 발목 통증에 대한 원인을 이야기하는 이제 연구인데, 이 연구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발목 염좌 후에 거골의 전방 편의가 동반되고 발목의 발등 굽힘 가동 범위가 제한, 배축골곡이 제한되고 그리고 이게 통증을 만드는데 상관관계가 있대요. 거골이 앞으로 편애되고 배측골곡이 제한되는 게 발목 통증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나온 거고, 이는 그 발목 염좌가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딱 이분의 사항이죠. 발목 가동 범위가 제한되고 발목 염좌 경험이 있고 통증이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우리가 해부학적으로 이분이 발목을 다쳤을 때 발목의 배측 굴곡 가동 범위가 제한될 수 있는 이유를 인대의 관점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이 내과, 외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종아리, 경골과 비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내측에 있는 복숭아뼈, 외측에 있는 복숭아뼈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외측은 비골이고 내측은 경골이 이어진 부분이겠죠. 근데 이제 그 경골의 전방에 있는 인대를 이 인대는 거골로 가는데 이걸 전경거인대, 전방에 있는 경골과 거골을 이어주는 인대.
외측에 있는 부분은 뼈는 비골인데 이 뼈와 거골을 이어주는 인대는 전방에 있는 거골과 비골을 이어주는 인대. 그래서 정겁이 인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인대의 양쪽에 있는 이 인대가 마치 이 거골이 말을 타고 있는 기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말을 이제 끌 때 이 고삐라고 하나요? 이 끈이 있잖아요. 말 머리에 딱 이렇게 끄는 끈. 근데 이게 한쪽은 전경거인데 한쪽은 정겁인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정겁인대가 다치면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얘가 확 늘어나 버려요. 그럼 얘가 확 늘어나 버리면 거골이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지겠네요. 그쵸? 그러면 이 정경거인대 이제 그 인대의 느슨함이나 끊어짐이나 그런 게 발생이 되게 되면 이 내외 측에서 잡고 있는 인대 기능이 문제가 생기게 되고 끊어진 쪽에서 전방으로 더 이탈을 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거골이 앞쪽으로 당연히 이탈이 되게 되겠죠. 앞쪽과 안쪽으로 이탈이 될 거고 그러면은 거골이 위치가 어떠냐에 따라서 배치골목에 영향을 줄 수가 있게 되는데 키네지올로지 사진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발목을 배축골고 할 때 관절 운동 형상학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관절이 정확하게 맞물리고 중심을 유지하려면 롤과 슬라이드가 같이 일어나야 돼요. 롤이라고 하는 거는 발목이 배축 굴고 할 때 관절이 이런 식으로 접혀지게 되잖아요. 이런 움직임을 롤이라고 하면 관절이 이렇게 굴러가기만 하면 앞으로 나가게 되겠죠. 이렇게. 이때 중심을 유지하기 위한 슬라이드의 움직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야 발목이 중심을 유지하게 되는데 이걸 유지하게 될 때 아까 그런 이 조직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조직이 닫혀버렸으니까 슬라이드 같은 움직임이 안 일어나고 이미 빠져있게 돼버리는 거죠. 이미 빠져있는 상태에서 동작이 일어나게 되다 보니까 이 앞쪽에서 낑겨버리는 느낌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발목의 배축 굴곡 가동 범위가 제한되는 경우가 발목 염좌에서 흔하게 됩니다. 다시 이 바깥쪽에는 정겁이인데 안쪽엔 정경거인대가 거구를 딱 잡고 있는데 바깥쪽 인대가 다치게 되면 얘가 앞쪽 안쪽으로 튀어나갈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 발목을 배축 굴곡하기 위한 관절 운동 형성학은 안쪽으로 슬라이드가 필요한데 이미 나가 있어 버리니까 걸리게 되겠죠. 그러면서 배축 굴곡에 제한이 되는 경우가 흔하다라는 것이죠. 발목 염좌를 심하게 당한 분들이 흔히 저런 일이 있어요. 자, 그래서 발목 염좌를 당하게 되면 통증의 원인이 뭐가 되냐면은 거골의 전방 편의, 그로 인한 발등 굽힘의 제한, 이러한 것들이 생활에 영향을 주게 되고 통증이 생길 수 있고 그러한 것들 때문에 전체적인 메커니즘이 바뀔 수가 있다. 자, 그럼 생리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은 발목 염좌 후에 조직들의 염증이 생길 수 있고 염증이 생기게 되면 그로 인한 조직들의 섬유화가 생길 수 있고 유착이 생길 수가 있고 그거는 조직의 기능이 떨어진다는 얘기고 그로 인해 가동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전체적인 관절 운동들의 모든 관절들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발목 배축 굴곡의 관절 운동 영상하게 변화가 생기게 되면 발목에 배축 굴곡에 제한이 생기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거골이 이미 전방으로 이탈되어 있기 때문에 배축 굴곡에 필요한 포스테리어 글라이드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게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다치게 되면 신경계 보호 반응으로 이분이 다친 기간이나 정도가 심하면 거기에 안정성이 없기 때문에 통증으로 거기에 움직임을 하지 않으면서 안정성을 만들려고 하죠. 통증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도 그럴 수 있긴 하겠지만. 근데 그러한 기간이 길면 실제로 몸을 쓰는 방식이 바뀌게 되죠. 그러한 상태가 조직이 나아도 유지가 되고. 그래서 처음엔 신경계가 거기를 보호하기 위한 반응으로 관절 가동에 제한이 생기는데 그게 만성화되는 경우도 많죠. 자, 그래서 발목 배치굴곡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분의 상태가 이것이 주요한 원인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배축굴곡 가동 범위를 회복하기 위한 중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은, 어, 인대에 대한 테크닉을 하나 있고, 최대한 발목 가동 범위가 패시브로 확보가 되면 이렇게 능동적인 운동들을 진행을 하게 되죠.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이러한 그 밴드를 걸고 하는 운동들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긴 하겠지만 이러한 키네지올로지 상에서 언급하는 관절의 관절 운동 형상학을 이해해야지만 밴드의 방향이나 이런 걸 설정할 수가 있거든요. 요즘 뭐 어깨에 대한 거 전문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이제 밴드를 걸고 그런 걸 하는데 다 이러한 이론적인 기반에서 진행을 하는 거고 이론을 알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왜 했는지를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죠. 테크닉을 익히는 게 아니라 저때 저걸 했네 이게 아니라 왜 했느냐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선생님들이 생각해야 되는 거는 제가 지금 여기에서 밴드를 건 모습, 지금 이 영상에서 사진에서 밴드가 걸어져 있는 모습, 요거를 이제 이 사진을 보고 생각을 할 수가 있으셔야 돼요. 근데 이 우리가 배축굴곡을 할 때 후방 글라이드가 돼야지 배축굴곡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봤을 때 밴드가 어디 걸려 있을 것 같으세요? 이렇게 거울이 후방 글라이드가 돼야 배축굴곡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밴드가 지금 여기 걸려 있는 거 여기. 여기 거는 게 아닙니다. 여기. 여기 걸어야지 거울의 후방 글라이드를 유도하고 또 이제 겉에 관절에 프로프리오셉티브에 자극을 더 주고 그로 인한 프로프리오셉션이 더 자극이 되면서 신경계가 거기를 인지하게 되고 회복하는 데 도움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위에 여기 오른쪽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지금 보시게 되면 복숭아뼈 위쪽에 있는 거예요. 이건 복숭아뼈 아래쪽에 걸려 있는 거고 밴드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복숭아뼈 위쪽에 걸려 있는 거예요. 복숭아뼈 지금 여기쯤 있어요. 거구를 앞으로 당기고 있는 거예요. 거구를. 거골이 아니고 하태를 앞으로 당기고 있는 위치로 밴드를 건 겁니다.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둘 다 같은 걸 유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태를 앞으로 빼서 후방 글라이드를 유도를 하든 이 거골 자체를 밴드로 당겨서 후방 글라이드를 유도를 하든 같은 발목의 관절 운동 형상학을 유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초기에 이러한 상태를 수기로 이렇게 모빌라이제이션을 해줄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의 반대 방향으로 하긴 했습니다. 전고르하게서 하는 거는 좀 재미난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관절이 어느 쪽으로 이탈되어 있으면 이상적인 방향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즐겨 사용하는 전고르하게서 하는 인대 테크닉 중에 하나는 간 쪽으로 이탈되어 있는 방향으로. 예를 들면 어깨가 전방할주되어 있으면 전방할주를 더 시켜서 중립화시키는 테크닉이 있거든요. 그러한 방법을 이분한테도 적용을 했어요. 근데 이분도 느낄 정도로 나아지긴 했는데 워낙 오래됐고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이분은 한 번에 나아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 테크닉 같은 경우에는 정말 드라마틱한 경우가 많은데 저도 기대를 했지만 상황상 관리가 너무 안 됐고 오래됐기 때문에 실제로 제한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간단하게 회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긴 했고 일단 거기에 맞춰서 트레이닝을 이제 진행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중요한 거는 이분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어떤 이 좌절을 하게 만드는 단정 짓는 말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진단을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이분이 앞으로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는지 기대하는 정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최대한 부담스럽지 않게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자, 그래서 이제 발목 가동범위 제한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평가가 이렇게 런지 앵글 테스트라고 하는 거 흔히 많이 합니다. 벽에서 한 10cm 정도 떨어져서 키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한 그 정도에서 무릎을 벽에 달 수 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풀스쿼트에서 일어나는 정도의 무릎의 전방 이동 수준을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수준이에요. 그럼 일반적으로 뭐 풀로 주저앉는 거 말고는 뭐 무릎을 이렇게 심하게 그런 굽힐 일은 별로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웨이트 베어링 런지 테스트라고 하는 걸로 발목의 가동 범위 체크를 하는데 연구에서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렇게 배축 굴곡을 하게 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평가가 정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의 차이가 1.5cm 이상 차이가 나게 되면 문제가 있다.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중재를 했을 때도 1cm 이상 전보다 늘어나게 되면 이제 좋아졌구나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1cm 이상 차이가 나면. 자, 그리고 여기 처음에 평가를 했을 때는 당연히 다치지 않은 쪽과 괜찮은 쪽을 비교하는 게 더 중요하고, 좌우 차이가 1.5cm 이상 차이가 나면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발목 염자 후에 이 연구에서 또 얘기를 하는 건데, 발목 염자를 당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건축과 환측의 배축 굴곡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다치는 수준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그 조직에 대한 안정성이 떨어지니까 뼈가 이탈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긴 하겠지만, 다쳐도 이탈을 안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단정을 지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정거빈대 파열 유무는 거골의 위치나 가동 범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결론적으로는 인대 손상보다 인대가 손상됐으니까 이럴 것이다라고 단정을 짓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거골의 정렬 상태가 어떤지, 거골의 정렬 상태는 다치지 않아도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 그러면 배측골격의 제한이 될 것이다. 이런 걸 이제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이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대상자가 굉장히 좀 적었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게 일단은 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는 걸 일단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인 내용은 참고를 당연히 하셔야죠. 자, 그래서 발목 염자는 무조건적인 관절 가동 범위 제한이 아니다라는 게 이게 결론입니다. 결론을 정리를 해드리면,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가동성 평가를 해보세요. 근데 웨이트 베어링 런지 앵글 테스트를 해보시고, 그리고 구조의 안정성 검사 같은 경우에는 엔테리어 드로어 테스트라고 하는데, 어, 경고를 딱 보정하고 뒤꿈치를 밀어서 발목이 앞으로 밀리는 정도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패시브로. 그래서 다치지 않은 쪽에 비해서 환칠이 막 난창난창하다. 그러면 전방에서 잡아주는 인대가 확실히 약하구나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이꼬르 배측 굴곡이 제한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맞고, 그러면 우리가 트레이닝을 통해서 안정성을 개선시켜 줘야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나서 실제적인 안정성 상태가 어떠한지는 거기서 단정 짓는 게 아니라 평가를 해봐야죠. 이렇게 눈을 뜨고 눈을 감고 서 있는 검사, 정적인 안정성 검사를 하시고, 그리고 동적인 안정성 검사 같은 경우에는 많은 연구에서 대부분 싱글 레그 스쿼트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확인을 해보셔서 실제로 안정성이 떨어져 있는지 보시면 되고, 중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가동성을 회복하셔야 돼요. 회복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회복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정적, 동적인 안정성을 회복하시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 이분이 눈 뜨고 있는 상태예요. 한 발로 버티고 있는 건데, 정적 안정성 검사죠. 이때 전체적인 발목, 무릎, 고관절, 머리의 위치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돼요. 어깨 위치 이런 것들. 그리고 눈을 뜨고 있는 상태인데 발목이 심하게 흔들리는지 정렬은 어떤지 이런 것들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거는 오른쪽으로 눈을 뜨고 있는데도 조금 더 불안해요. 15초씩 하고 있는 겁니다. 더 흔들려요. 본인도 느끼고. 보통 애지간해서는 눈을 뜨고는 뭐 신이 아니고선 거의 버팁니다. 눈을 감고는 젊고 나이가 많고 상관이 없긴 하지만, 눈을 바로 감는 게 아니라 눈을 뜨고 안정되면 감는 거예요. 재활 기준에선 10초, 퍼포먼스 기준에선 20초를 넘겨야 됩니다. 큰 수혜 없이, 큰 체중 이동 없이. 반대쪽 마찬가지로 이때 다리가 겹치는 것도 보셔야 돼요. 다리를 벌리는지 모으는지, 무조건 못하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무게중심 전략을 전체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눈을 감으면 확실히 못해요. 왼쪽은 잘했는데.
그럼 왼쪽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눈을 감았는데 둘 다 못한다, 그러면은 이 베스티불라 전정 기관에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고, 한쪽만 그러면 근골격계 문제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다치고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근골격계에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눈을 감게 되면 시각을 차단했기 때문에 몸에 대한 감각 요소로 안정성을 잡게 돼요. 그러면은 관절들에서 올라오게 되면 이제 프로프리오셉션에 대한 의존도도 높아지고 그걸 통해서 이제 뇌에서 처리를 해서 반사적인 안정성도 계속 잡아야 되는데 일단은 시각을 차단했기 때문에 눈은 쓰지 못하고 몸에 대한 그런 감각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잡아야 되는데 확실히 안 좋은 발목 쪽에서 안정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동적인 검사 같은 경우에는 싱글레그 스쿼트 같은 걸 하는데 이 뭐 왼쪽은 좋아요. 잘하니까 제가 뒤꿈치를 대라고 한 거고 발목 무릎 골반의 정렬을 확인하는 거고 한 발로만 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골반의 기울어짐이나 그런 거 보시고 확실히 골반의 경사가 훨씬 크고 한마디로 힙에서 어덕션 인터널 로테이션이 된다는 얘기예요. 발목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 근데 제가 고관절이 기능하지 못하게 된 게 뭘까요? 오른쪽이. 운동을 안 해서? 왼쪽만 운동을 해서 그게 아니죠. 이분은 뭐 똑같이 하려고 했겠죠. 발목에 계속 제한을 주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번 주 강의는 이렇게 내용을 준비를 했고요. 어, 제가 다음 주에도 이제 오프라인 강의가 있어요. 경추 어깨 강의가 있는데, 일단은 지금 한 분 더 모집하고 있거든요. 8명 진행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7명이에요. 관심 있는 분은 DM 주시고, 오늘 강의는 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녹화를 끄고 싶은데 화면이 안 차지네요. 오랜만에 컴퓨터로 했으니. 자, 그러면은 주말 잘 남은 시간 쉬시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